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이야기가 나왔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제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금리 인상을 재확인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매수 기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네. 작성하신 리포트를 먼저 봤는데 9월이면은 이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뭐 최종 금리도 좀 예상을 하셨고요. 네. 이 부분 왜 그렇게 보신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7월 FOMC 때 25pp 금리 인상하고 나서 네.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6월 FOM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수정 경제 전망가 존도표에 있는 숫자를 보면 이미 연준은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번, 그러니까 50pp 정도 더 올려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최종 정책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아마 CME 패드워치 툴이 아닌 이 6월 FOMC 이후에 발표된 그 접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들 18명 가운데 사실 9명이 5.5에서 5.75를 네. 찍었어요 이미. 그래서 앞으로 2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한 걸로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준이 최종 정책 금리를 기존 5.1에서 5.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레인지 상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5.9였는데 이걸 6.1로 올렸죠. 그러니까 연준은 최종 정책 금리 범위를 놓고 봤을 때 결국 5.6과 이제 상단에 해당되는 수치 6.1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OMC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7월과 9월 9월이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예측해도 된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사이클은 분명히 다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여건 긴축 완화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무래도 위험자산들 가격들은 상방 압력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게 가까워진다는 걸 통해서 발신을 해준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 정도면은 사이클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네. 1분기 때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일어났고요. 지금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사실 미국은 경기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장단기 금리차는 결국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 경기 침체 징조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10년물이 아니라 10년물이 아니라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좀 보셔야 되고요. 네.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연준이 우선은 금리 인상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당시, 그때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조금 지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패턴이 매번 동일했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 부분,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정금리 부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긴 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양호한 경제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또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고용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소비를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초과저축액이 여전히 소진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난해 10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AHB 주택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사실 좀 실효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쨌든 침체 시그널로 지금 이 상황을 볼 필요는 없겠다. 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신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간밤에 또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발언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왜 내 발목을 이렇게 잡나 금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려로만 보기에는 일각에선 또 매수 기회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앞으로 시장이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학습했던 거는 큰 조정이 있고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매매 패턴 가지고는 앞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얕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그리고 지금 이틀간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얕은 조정 후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미국의 2월 근원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 금리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네.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 하고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도달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이 사실은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되면서 확인됐거든요. 보통 경제 지표는 한 달 뒤에 발표되잖아요. 네. 2월 근원 PC는 3월 달에 발표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3월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들은 결국 미국이 실질 정책 금리가 양으로 전환된 거, 결국 이게 금융여건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주면서 지금 예상외로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된 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30일 날 미국의 5월 PC 발표되잖아요. 전월치가 4.4였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3.8. 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PC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미국 증시의 반등 강도는 더 커질 여지가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이 앞으로 두 번 더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결국 9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도 조금씩 개선이 좀 되는 분위기고 앞서서도 살짝씩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힌트들도 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좀 자신감을 이 지표에 따라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제조 PMI, 서비스업 PMI의 동반부진, 월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려를 할 만한 분위기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경제를 논할 때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는 해드렸지만 고용과 소비, 부동산 역시 양호한 흐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차피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 이 두 가지 국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수축 국면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이 수축 국면에서 앞으로 성장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연착륙, 완만한 경기도나 경착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연준이 제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이에요. 네. 근데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연착륙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연착륙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완만한 경기도나 경착륙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을 유도하면서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 미국은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한 경기도를 띠면서 점진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 경기는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갈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경기가 둔화된다. 그만큼 타격은 적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국무부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까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세요? 이미 G2 간의 관계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국무부 장관이 방문하고 나서부터 네. 싹 트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국 경제가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너무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시진핑 3기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보다는 좀 앞으로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야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에이펙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때 아마 미국, 중국 수장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요 장관들이 연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대선이 11월 5일 예정되어 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양호한 경제 성장률 달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중국의 저가 공산품들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G2 간의 관계는 확전되기보다는 네.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의지도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네. 의견을 주셨었는데 좀 중국 경제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세요? 중국 정부와 시장이 바라보는 중국 경제의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출은 어차피 대수요 부진에 따라서 안 네. 좋을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정체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내수 소비하고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연초 제시한 경제 성장률 5% 안팎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시장은 월별 발표되는 실물지표 결과를 놓고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보고 또 보통 이제 과거에는 경제지표가 잘 안 나오면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꺼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 패턴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대를 했는데 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좋게 본다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당연히 부양책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 좀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상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부분 네. 그리고 5월 달에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증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는 속도를 빨리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단행을 했죠. 앞으로 이제 지준율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부분을 통한 안화적인 정책 그리고 7월 상반월 이전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또 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기준 3,250선 아래에서는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250선 아래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투자에 직접 임하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실 거예요. 투자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7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있었던 조정이 그나마 우리가 좀 겪을 수 있었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좀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바탕에는 시세정책금리가 양일값으로 전환된 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 FOMC 통해서 25pp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증시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반기 때 저점을 계속 올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물가 금리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성장주를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이게 앞으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장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 상장되는 ETF 그리고 한국 상장되는 ETF를 나타내는 네. 건데 모두 좋은 대상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자들이 좀 편안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법 이행을 강화하는 형태로 계속 꾸준히 방향성을 틀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사실 성장주 관련된 대상들을 좀 사두는 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미국 증시 7월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준비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